예, 매주 월요일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입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기술적으로 21일평이 어떻고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와 과거의 흐름들, 경제 흐름 중심으로 시장 평가합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경기는 조금 이제 둔화 우려들이 조금 희석됐고요. 지난주에 이제 중국 성장률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 실적도 미국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초반 분위기였어요. 미국 증시는 일단 좀 고점을 한번 뚫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예, 아마 고점을 네. 좀 뚫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주식시장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결정적인 포인트까지는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1000포인트까지 넘어갔다가 그다음 조정하고 2000포인트 넘어갔다가 조정하고 이런 형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하나는 경제나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도 나쁘지 않았고 거기에다 금리 동결까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건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P 500 기업들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것들을 보게 되면요. 76% 정도가 전망치를 충족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견해는 과거에 한번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른 다음에 하락을 할 때에 그게 한 번에 하락을 하더냐, 오랜 시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고점을 만든 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네. 하는 견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7년 그 주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7월 달, 10월 달에 각기 2000포인트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완전히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12월 달 같은 경우에 다시 2000포인트에 접근할 정도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주가의 상승이 길면 길수록 고점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두 개의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보게 되면요. 후자의 가능성 이 부분들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기 회복에 관한 얘기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은 아마 주가가 오르면서 자연적으로 나온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최근까지 주가 상승으로 기대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 상태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좋아져야만 되는데 그러기에는 주가가 너무 높고 오랫동안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두 번째 후자의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 들어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지만 새로운 상승 추세로서의 강한 드라이브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역시 이제 고점에서의 좀 그 영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레스트 랠리, 막바지 한차 랠리 혹은 이제 하락 조정하면서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올 초에 저희들이 이제 금하고 주식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둘 중에 승자가 난다. 결국은 이제 같이는 못 가는 자산이라고 그랬는데 금 가격이 온스당 1,300달러 지난번에 갖다 좀 밀려서 저희는 어쨌든 그래도 금 가격이 최근 강하지 않나 그러는데 금이 지금 연중 최저 수준입니까? 예, 그렇죠. 네. 2월 고점 대비해서 네. 대략 한 5% 정도 네.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금값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수급을 만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 국제금리하고 그다음에 달러 동향, 그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 부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국제금리가 낮을수록 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다음에 달러가 약할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튼 한 달 전서부터는 금리가 내려가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었고요. 예. 그다음에 달러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네. 자연적으로 금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선
금값이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금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다른 위험자산, 즉 주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고 이제 같이 맞물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닥인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봤을 때의 금리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현지에서 사게 되면 좀 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1월에는 이례적으로 금값하고 주가 같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OK 목장의 결투다. 어쨌든 간에 판가름이 좀 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위험 자산인 주식 쪽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중국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고 예. 경기 부양책, 소비 진작책 이런 것들로 주가도 쭉쭉 오르고 있는데 경기 상황이나 중국 증시 판단은 어떠세요? 중국 주식시장은 그동안에 한번 그 모양을 보면 네. 그 상당히 특징적인 형태를 많이 보이죠. 한번 주가가 오르면 굉장히 급등을 하고 네. 한번 꺾이면 또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서 진행되는데요. 원래 이번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바닥은 대체적으로 상하이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 무역 갈등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거기에서부터 한 500포인트 이상 그냥 확 빠져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올 들어서 계속 그 부분을 회복한 상태인데 지금 주가는 전체적으로 무역 갈등이 이루어지고 했던 부분들을 모두 다 지금 이제 회복을 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게 다 메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탄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만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폭, 이런 것들은 일단 그렇게 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러니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그걸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보단 주가가 좋아졌기 때문에 경제를 좋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것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의 추가 반등, 이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형태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이 이제 이 시작된 시점이 지난 2018년 한 3월쯤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철강 이런 선전포고를 했는데 중국은 그 당시 주가를 지금 회복했습니다. 예, 네. 완전히 회복을 했는 그러게 상태. 우리는 오히려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예. 실적이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는 역시 그래도 미국이다. 기업들 기대치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실적은 여전히 좀 올라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적 체크 좀 해주시죠. 그 국내 모두 다의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미국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형태로서 진행이 네. 되고 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는데요. 관건은 결국 보게 되면 IT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나스닥의 현재 그 예상 PR이 23배 정도 이렇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과연 이번에 IT의 기업들의 이익이 나오면서 이렇게 높은 주가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유럽인데 유럽의 그 기업 실적은 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MSCI 유럽 지수에서 가장 큰 업종이 은행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은행이 유럽 경기가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블랙시트나 이런 영향들도 쭉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망이 어둡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서부터 그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초반에는 상당히 약세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나오면서 이익이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인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충 지금 이익 증가율이 15%, 이익 감소율이 15%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장이 전부 흡수했는지 하는 것들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가 근데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것 아니냐, 2분기나 이제 하반기부터 돌아 나올 것이라는
분석들이 좀 뭐 하는 쪽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런 시각이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사이클상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네. 둔화폭은 굉장히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요. 네. 갑자기 이익이 또 예.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체크해야 될 변수하고요. 네. 앞에서 우선주가 준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예, 않았었습니까?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우선주가 준동을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종목들을 다 찾고 더 이상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우선주를 지금 쫓아가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오르지 못했던 종목을 쫓아가는 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조선, 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아주 공격적으로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서 찾아간다.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IT가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네. 그런 형태였는데 이익이 과연 그래서 좋을까라는 면에서 쉽지 않은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두 가지 하는 쪽으로 참 쏠려가기 참 어려운 그런 국면이네요. 시장 흐름 자체가요. 예.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플러스 폭을 좀 확대시켜 줍니다. 조금 눈치 보기였었는데 코스피가 8포인트까지, 코스닥도 3포인트까지 올라서 진행이 됩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